자기 팔자를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굳이 뭘 해가지고 더 안 좋아지게. 자꾸 늪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오지랖이 있어요. 오지랖. 예,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네.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남들에게 주거나 행동을 해요. 참견을 한다는 거죠. 참견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데 남한테 참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 깬다고 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중에 실수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설거지 많이 하다 그릇 깬다고. 예,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 깨는 거예요. 맞죠. 예, 설거지 안 하면 그릇 안 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소한 거에 집착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요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뭐 이제 오픈하기 전날 뭐 야 내가 이거 뭐 목걸이가 안 했잖아. 뭐 했잖아. 미뤄야 돼. 그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네. 뭐가 사람이 뭐 씌인 것처럼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면서 그 타이밍을 놓쳐요. 갑자기 그거에 꽂히면서. 예. 근데 보면은 주변에 네.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사소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네.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네. 뭘 이뤘는지. 그냥 대범하게 넘겨야 될 거는 그냥 넘겨야 네.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사소한 거에. 이게 디테일과 사소한 건 또 다릅니다. 네. 디테일과 사소한 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집이 생겨요. 근데 그 고집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게 돼요. 귀가 닫혀버린 거죠. 귀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보면 오랜 고민 끝에 최악의 수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고. 자기 고집으로. 네, 자기 고집으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만을 해요. 자만. 내가 할 수 있어. 특히 뭐 그까짓 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네. 코로나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뭐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그냥 대범하게 크게 뭐 여행업을 차린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형세를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런 거. 천을 내가 이긴다.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천을 이기는 경우를 가끔 우리는 봐요. 네. 근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게 과연 내 인생에 뭐 여러 번 찾아올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불가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제 불가 상태. 특히 과음을 하는 경우. 과음. 예.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뭐 10년, 15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 번에 어떤 과음이나 아니면 뭐 특히 그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거를 연결이 되면 한 번에 자기 팔자가 그냥 꼬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통제 불가 상태가 되는 거는 안 된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너무 오지랖 넓히지 말고 관심의 범위를 좁혀야 되고. 그죠? 네. 사소한 거에 하고,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자만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천과 환경, 지를 내가 넘어설 수 있다. 이건 너무 자만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천하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형세이고 그 다음이 운의 좋고 나쁨이며 옳고 그름은 가장 아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형세가 불리하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옳은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형세가 좋아질 때를. 네. 아니면 설사 이 사람의 운이 좀 안 좋고 내가 하는 게 좀 방향이 좀 틀리더라도 형세만 잘 타면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형세만 잘 타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형세예요. 흐름. 형세. 그게 때라는 거죠. 그렇죠. 전체 흐름이. 천. 요즘은 특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의 원한을 조심해야 돼요. 원한. 네, 원한.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잘 되게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 명이 한 명을 끌어내리는 거는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누구에게든 원한 살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래서 원한 살짓을 안 하려고 정말 많이 조심하거든요. 뭐 심사위원장님도 조심하시겠지만 원한을 안 살려면 해야 되는 행동이 또 있어요. 뭔가요? 첫 번째가
내가 이 말을 좀 해도 될까? 안 하시면 됩니다. 나 이 말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 한다. 안 하면 돼요. 네, 그 말 안 하면 돼요. 그럼 원한을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 근데 굳이 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억지로 안 하더라도 누군가 평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낫죠. 그게 나중에 또 원한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상대방이 손해봤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나만 이득 봤네. 그럼 상대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원한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상대방이 손해봤다는 느낌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원한을 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자기 팔자를 꼬거나 그렇죠? 네. 내가 운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내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불운은 극복보다는 피하는 거고요. 불운은 만약에 내가 피하지 못했을 때는 최소화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손해 볼 거 1,000만 원으로 막으면 다음번에 운 좋아질 때 커버하기가 편한데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극복해서 만회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왕 낼 거 내자. 만약에 돈이라면. 시간이라면 쓸 거 쓰고 그 시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주역에 길흉회린을 보는 점이에요. 길흉회린? 네, 길흉회린. 길 좋은 거, 흉 안 좋은 거, 회랑 리는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4분의 1만 좋고 4분의 3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길흉회린이. 예. 그러니까 길흉회린 중에 길만 좋고 흉회린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은 4분의 1이고 안 좋은 일은 4분의 3이기 때문에 불운을 피하는 게 사실 행운이에요. 불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예. 그래서 불운을 피해서 있다가 행운을 4분의 1 때 잡고 또 4분의 3은 불운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럼 불운을 노력으로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노력으로요? 그러니까 징조를 알아야 돼요. 징조. 예, 내가 운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운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또 징조가 있어요. 그런 감이 온다는 거죠. 감이 오는데 그냥 이거는 쉽게 내 주변에 가족 외에 가장 많이 연락하고 있는 사람 5명을 종이에다 써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지금 좀 힘든지 이렇게 봤을 때 잘 되고 있으면 나도 잘 되는 흐름에 가고 있는 거고 안 되고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운은 환경이 결정하기 때문에 주변 5명이 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죠. 내 주변에 5명. 어떠세요? 지금 다 잘 되고 계시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이 운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뭘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이 운이 좀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굴레처럼 잘 될 운명으로 들어가면 계속 잘 될 운명으로 가요. 근데 안 될 운명에 있으면 계속 안 될 운명으로 가요. 그래서 싹 바꿔서 멈춰야 되는 거구나. 싹 바꿔서 멈춰야 돼요. 근데 안 될 운명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불편하고 불행한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행복하고 편안한 게 낯설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악연인 사람이 더 익숙하니까 땡기고 귀인인 사람은 질리게 해서 떠나게 해요. 그게 이제 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빨리 인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탈출하려고. 저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안 될 운명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한 30대까지 한 30까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심사임당님도 그러셨겠지만 정말 자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발로 벽을 몇 번 차야 잠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타로 카드 상담을 청담동 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거기 이제 잘 될 운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구나를 모방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잘 될 운명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안 될 운명이고 네. 좀 힘들다라고 하면 부러운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롤 모델로 하고 싶은 사람을 따라하세요. 첫 번째로는. 네. 모방하세요. 네네. 뭐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진 못해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길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이제 네. 저한테 대부분 질문을 하실 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많이 물어봐요.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한다, 안 한다, 기다린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3이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속도예요. 빨리 한다, 천천히 한다. 빨리 그만둔다, 천천히 그만둔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빠르게, 패스트, 아니면 천천히, 슬로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내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익숙한 거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걸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인, 아웃이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go, stop, wait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fast, 슬로우 두 가지. 네. 그 다음에 in, out 두 가지. 두 가지. 네.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12. 12가지의 타이밍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타이밍이 뭐냐면 never하고 올인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올인.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쏟아붓는 거.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 이 14가지 타이밍 중에 무조건 하나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이것을 내가 할지 말지 이런 개운에 대한 시도를 네. 당장 한다. 네. 아니면 뭐 천천히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심사인당님 채널에 나올 기회가 생겼다. 네. 그럼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죠. go, fast, out. 네. 빨리 선택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좀 부담스러운 어떤 투자를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네.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wait, 기다린다. 네. 슬로우, 좀 길게. in, 내가 익숙한 걸로 검토하면서 이렇게 어떤 인이랑 아웃은 뭐가 다른 거예요? in은 익숙한 거, 네. 잘하는 거, 기존에 하던 거, 그러니까 내 에너지 안에 있던 거. out은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새로운 정보 이런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운이 좋을 때는 네. out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확장해 나가는 네. 거. 운이 안 좋을 때는 in을 선택하는 게 내실을 좋아요. 다지고. 예, 아는 사람 만나고 아는 장소 가고. 그리고 올인은 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3번 이상은 안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올인은 전부 다 거는 거기 때문에 네. 운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에게 3번 이상 운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3번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생의 타이밍을 한번 판단해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비교하느라 불행한 것 같아요. 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 중에 비교를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걔가 잘 되니까 나도 그래야 돼. 네, 그게 이제 점점점 심해지죠. 우리가 SNS가 발달하면서.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다음에 인기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 다 그 사람마다 가치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우리가 들꽃에 핀 그 꽃도 그다음에 난 위의 꽃도 다 꽃이잖아요. 네. 뭐 너무 뻔한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다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거기서 피는 꽃이 있고 그죠. 어떤 게 더 귀하고 이쁘다라고 네.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사실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운이 받쳐줘야 되니까. 네. 근데 행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순간 불행하다. 살면서 네. 어떤 순간이 돼야만 결과값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물이 네. 마치 99도 때까지는 안 끓다가 그죠. 100도가 돼야만 끓는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잘 피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을 원망할 게 아니고 방향만 올바른 대로 가고 있다면 네. 1도씩 가다 보면 100도가 되는 순간 한 번에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선의 임계점도 그렇지만 악의 임계점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데 아하.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러니까요. 아직 악의 인계점이 안 가서 그래요. 아하. 그 사람은 만약에 악의 인계점이 100도에 가면 네. 이제 한 번에 다 받게 되는 거죠. 악도 열매가 맺어야 그 맛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게 습이거든요. 습. 예. 그 습은 뭐냐면 내 영혼에 배어 있는 어떤 일반 패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 도박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이가 네. 나는 절대 저렇게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도박에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게 왜냐면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의 습이 된 거예요. 나한테 그냥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뭐 담배 많이 피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애가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저도 쭉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상하게 사람을 또 떠나보내는 습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질리게 해서. 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내가 어렸을 때 뭐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거나 그래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이래도 나랑 있을 거야. 이런. 맞아요. 네. 그게 습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상대방을 테스트하고 버텨봐. 떠나가면 그때서야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이제 습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가 만약에 인지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나를 정말 죽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단호한 마음으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금전, 건강, 가족, 명예, 인간관계. 네. 근데 이 5가지가 합이 100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네요. 이거를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한 거네요. 근데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금전을 90까지 끌어가면 네. 뭐 건강이 10이고 가족, 명예, 인간관계가 다 0이 되는 거죠. 합이 100을 넘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금전운의 복량보다 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게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갖고 있는 그거를 20, 20, 20, 20, 20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돈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의 영역을 좀 줄여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안 좋거든요. 제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확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잠을 줄여서 일을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사임당님은 이제 좀 코로나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가족하고 해외여행을 무조건 주기적으로 가세요. 정해서. 내가 이때는 빼서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처럼. 약속을 잡아서 간다. 제가 보니까 가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삶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휴식이 여기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는 원래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쉬면 불안한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카드를 제가 뽑아보니까 그러면 아예 이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게 가족하고 해외를 가서 충전하고 다시 쓰고 충전하고 다시 쓰고. 인터넷 안 되는 데를 가야 돼요. 저는. 그냥 아예 인터넷 안 되는데. 이게 충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잠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영적인 걸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잠을 거의 10시간 정도 자요. 그 네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건 네버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신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육체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셔서 잠깐의 이 멈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참, 운 총량의 법칙을 꼭 기억하고, 뭐 하나가 잘 되면 또 나머지가. 펑크 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하세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혜도 작가님 모시고 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마무리할 때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심사위당 구독자님들,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잘 될 운명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